김정은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집착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지 화면 보여주세요. 김정은의 집착 때문에 북한 지방에선 야경 홍보가 유행이다. 아니 전기가 없는데 무슨 야경?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서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그 사진도. 그래서 깜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경 홍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그 증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네. 증거 사진? 한번 보시죠. 아 말도 안 돼. 저 뭐야 시꺼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였죠. 하지만 요즘 북한은 야경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무슨 상해 같은데 상해? 야. 아니 중국 같아. 자, 자강도 강계입니다, 여기가. 자강도가 이렇게 밝습니다. 예쁘다. 자, 여기 강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죠?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저기 약간 상하이, 아니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가 맞아. 그거 상하이 같아. 홍콩이나 이런 데 같은 저 그런 이게 분위기. 말입니다. 북한에서 그 성군 8경, 9경, 지금 13경까지 나간 게 있어요. 거기에서 장자강의 불야성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하는 그게 북한에서 최고로 홍보하는 성군 8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백두산의 해돋이, 뭐 천령의 절쭉, 다박설 처소의 설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진짜 북한에서 최상급으로 준비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선전하려고 만든 지역 중에 하나군요, 저게 딱. 그럼 저렇게 김정은이 야경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 김정은은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까 해외 도시들은 항상 밝고 아주 멋있잖아요. 멋있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곳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가게 되면 너무 이제 아무천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방 도시 김정은이 갈 만한 곳에다가 이제 LED 전등이라고 이제 따로 설치를 했는데 이 LED가 이제 본 전구보다 굉장히 좀 전기료가 싸대요. 네, 싸죠. 그래서 LED를 다 바꾸게 했고 이제 주요 도시 이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곳에만 이제 그렇게 좀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저거 다 전기 요금은 네. 아파트도 그렇고 각자 이제 전기 뭐 건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아마 시에서 할 거고요. 개인 집들에 전기 들어온 거는 아마도 개인 집들에서 돈을 내서 아마 쓸 거예요. 북한은 전기 개인이 돈 안 받지 않아요? 있어요.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라고 있는데 근데 그거 내는 것 자체가 웃겨. 왜 그냥 계속 항시 정전시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산출을 해서.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양시만은 이게 전기 조상계라고 해서 이걸 따랐고 계길 매진마다 달았어요. 이만기 씨 지금 저렇게 보시면서 불빛 이렇게 보면 특히 김해 지역 김해 지역 밝아요. 저 전기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들어왔는데 네. 그때 들어올 때 전기가 지금 말하시는 그대로 전기가 밤에 자다가 뭐 가는 경우가 흔하게 많았고 변압기가 터져서 엉터리 나고 맞아. 집에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 오는 양은 적은데다가 여기서 집에 다 쓰니까 하여튼 수시로 어떤 정지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그래요. 북한이 지금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발전 능력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경 같은 것도 결국은 아까 강 대표 말했지만은 이게 LED라는 게 이게 결의가 필요 없어요. 예, 직류전기 가지고 조그만한 전압을 가지고도 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야경 정책이라고 말을 할 만큼 이게 집착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대북 제재 들어오지 뭐 국제적인 이미지 나빠지지 하니까 일종의 선전 홍보 효과도 있고요. 네. 봐라 이렇게 해서 뭐 도시들이 환하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근데 원래 북한의 뭐 전력 공급 시스템 자체가요. 한쪽에다 주면 한쪽은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송배전 시스템이 중앙에서 각도에다가 하달되면은 그래서 매달마다 니네 이번 달에는 황해남도 평양시 몇 킬로와트를 써라 해서 메리트를 떨고줘요. 네, 근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폐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한 개 일개 구역이나 도시에다가 이게 불야성을 이루게 되면은 주민지대는 새까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절날에 전기를 준다고 해도 전압이 너무나도 낮다 보니까 진짜 수수떡이 더 밝을 거예요. 수수떡이 더 밝아요. 근데 더
그 중요한 거는 그 배낚기인데 동선 있잖아요. 우리 국경연선 같은 거는 배낚기를 하루에도 몇 대씩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있는 동선을 이제 밀수해서 팔거든요. 그래갖고 배낚기가 있어봤자 계속 동선 털리기 때문에 안 달아?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그걸 또 경비를 뜯어가? 서요. 그걸 뜯어가? 네, 그걸 뜯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아메리카노 지금 불빛 어떻습니까? 아, 김정은이 올라서면서 각도 시당 책임있어 군당 책임있었는데 지시를 떠는 게 너 이 길거리를 방거리를 야경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너 그 자리를 내놔라 했어요. 네. 그래서 연선을 밝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내설이 약탈을 했어요. 중성이 외화 자금으로 해가지고 자시문 자, 약초문 약초 딱 치는 대로 해서 중국에다 그 사람들 밀수를 해서 그 전기를 들여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열 전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 네. 그걸 보면은 아 김정은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올라서니까 이렇게 방거리부터 달라지는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서서히 가는구나 하는 걸 주민들한테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수력 발전소가 많은 것 같아요, 서재평 스님. 네, 남북한이 해방되었을 때부터 북한이 절대 전력 발전량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도 북한은 전체 발전 수력 전기 전력량의 80%가 이제 수력입니다. 아, 수력이구나. 그러니까 부족하지. 북한에서 제일 큰 발전소 한 4위에서 5위권의 발전소가 다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85년도 남포관문 건설이 끝나면서 현재 그 북한의 궁원산 댐 있는 위치가 그렇게 댐을 크게 지으려고 설계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김정일이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이것이 조금 더 물을 좀 더 잡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수공작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정일이죠. 야, 그거 흥미 있다. 얼마를 물을 잡아야 되냐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원래 물이 전기를 생산하고 계속 남쪽으로 흐르게 설계했던 거를 완전히 남쪽은 막아버리고 물을 거꾸로 동해 쪽으로 흐르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제 전쟁을 터뜨리면은 한강 뚝을 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서재평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북한의 뭐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셨었으니까 그 북한에서 이런 걸 실제로 전기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악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뭐 일시에 수문을 연다거나 전시에 되면 폭파시켜서 그 여기 지금 한강 맨 수위가 북한강 상류에 있는 강원도 창도군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방류시키면은 이제 그 강원도를 통해서 경기도로 이제 서울 종착지인데 지역에 그 40억 톤을 방류시키면은 끝내는 이제 서울 지역이면 그 수위가 한강 수위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불바다로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계산하에 이제 그걸 했었죠. 예. 했는데 한국에서 그 건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평화의 댐이라고 그 수위 그 물을 방류시킬 수 있는 물을 거의 막아낼 수 있는 댐들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때 만약 그런 작전들을 지금도 만약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막 63빌딩에 며칠까지 잠기고. 잠긴다 막 이런 뉴스가. 예. 군담댐이라는 게 이게 대웅댐으로 좀 돼 있지만요. 네. 지금 기본 북한이 환강댐에다가 6월 5일 댐이라고 해서 보조댐이 3개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저수 능력이 메인은 1억 톤이거든요. 1억 톤. 네. 그다음에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3,500만 톤이에요. 근데 이제 군담이 7,000이거든요. 근데 군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3,500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올해처럼 이렇게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이 1억 톤 조수량이 거의 만수 찼다고 하면은 동시에 이 4개를 다 터뜨려요. 그럼 당연히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2차 타격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 방류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자처럼 뭐 독극물이라든가 이자처럼 그런 지뢰라든가 2차 타격이 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예민해졌던 것 같고요. 김정은이 지금 보면은 김정일식이 세워졌던 그런 전략 묻혀져 있는 그런 전략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이번에 잠깐 비가 많이 왔던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도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대동강 맥주나 몇 병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떠나려.